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스마트폰 중급 활용 2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구글 킵 사용하시는 방법을 배워보실 건데요. 쉽게 말해서 메모장 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존에 다양한 메모장 앱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구글 킵은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글 킵의 장점인 다양한 메모 방법 모두 실습해 보실 거고요. 메모 삭제와 복원하기, 그 다음 동기화 하신다면 얼마나 좋은지 그것까지 구글 킵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든 아니면 서류를 작업하시든 굉장히 활용도 높은 앱이기 때문에 천천히 저랑 같이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모두 홈화면에서 저를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스마트폰 홈화면에서 먼저 구글 킵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윗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우리 앱 모음하면 나오셨다면 가장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우리 플레이스토어 찾아주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들어가신 뒤에 우리는 상단의 검색창 우리 직접 텍스트 입력하셔도 되지만 마이크를 통해서 구글 킵을 찾아주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마이크 찾으셔서 터치 한번 하시고 구글 킵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따로 키패드를 통해서 적지 않으셔도 자동 검색이 됩니다. 구글 킵 검색하셨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아이콘, 노란색 바탕에 전구가 그려져 있는 아이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메모를 하실 수 있는 편리한 앱이시고요. 다운로드 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평가도 4.4, 그 다음 5억 이상, 5억 명의 이상 다운로드가 됐다는 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인기 많은 앱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오늘 이 구글 킵에 대해서 배워보실 겁니다. 설치 한번 터치해 주시고 우리가 다운로드 다 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셨다면 우리 버튼이 열기로 바뀔 때 우리 터치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기 버튼을 터치. 우리 그럼 첫 번째 페이지에 어떤 앱이다 라는 설명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 아래쪽에 시작하기 여기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 기록도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단 보시면 동기화라는 안내문이 먼저 보이는데요. 이 구글 킵은 우리가 구글 앱 계정 있죠? 어제 찾으신 구글 앱 계정과 연동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해달라라는 거는 내가 구글 킵에다가 어떤 메모를 올린 것을 구글 계정에서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 동기화 사용 누르지 마시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메모하시던 개인정보들이 구글 계정에 그대로 노출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화 사용은 하지 않고 닫기 버튼을 눌러서 동기화하지 않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킵 메모장을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메뉴 설명을 드리고 실습 들어갈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5가지의 버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5가지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해보실 겁니다. 먼저는 첫 번째 우리 네모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 메뉴입니다. 이 메모는요, 우리가 했던 일, 해야 하는 일 이렇게 나누어서 적으실 수 있고 직접 내가 했는지 체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체크 상자를 제공해주는 메모입니다. 두 번째, 그리기 붓 아이콘이 있는 그리기 메모는요, 글자 키패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나 스마트폰용 펜을 통해서 그림 그리듯이 메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 표시 보이시죠? 마이크, 우리 음성 메모입니다. 직접 우리 선생님들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구글 킵에서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도 해주고요.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녹음도 해주는 메모 기능입니다. 네 번째, 그림 모양은 우리가 직접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밑에다가 어떤 내용인지 적어 보실 수 있는 메모고요. 마지막 5번째, 일반 메모이세요. 모든 메모장에서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주는 우리 키패드 텍스트 메모를 5번째 메뉴라고 저는 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체크리스트부터 실습해 볼게요. 우리 가장 왼쪽 하단의 첫 번째 메뉴 체크리스트 메모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셨을 때 저처럼 이렇게 메모는 메모인데 네모난 빈 체크 상자가 나타나는 메모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터치로 얼마든지 표시가 가능하시거든요. 먼저 실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트에 오늘 장을 보신다 라는 생각으로 부족했던 생필품이나 식품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십니다. 우리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키패드를 활용하셔서 오늘 사셔야 하는 물건, 우유가 있다 하시면 우유 적어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더하기 보이시죠? 우리가 사야 하는 물품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 터치하셔서 하나 더 체크 박스를 만들어 주세요. 설탕. 그 다음 또 추가하시려면 당연히 한 번 더 더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더하기 터치하셔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목록 항목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세부 항목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저처럼 우유, 설탕, 크림 파스타 이렇게 적어 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림 파스타 안에서 또 필요한 세부 요리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림 파스타를 가장 큰 1차 메모로 하고요. 이 밑에 1-1, 1-2 이런 식으로 추가 메뉴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크림 파스타에 첫 번째 필요한 게 파스타 면, 그 다음 파스타 소스, 또 새우, 베이컨 이런 세부 요리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먼저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록 항목에 똑같이 더하기를 터치하시고 파스타 면하고 적겠습니다.
파스타면. 다 적으셨으면 이 적으신 메모장 위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한번 드래그 해주세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이세요? 크림 파스타는 맨 위에 있는데 파스타면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한 칸 들어가는 거. 이것은 크림 파스타에 필요한 파스타 면이구나 라는 표시로 우리가 보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크림 파스타에는 파스타 면 말고 파스타 소스, 또 새우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밑에서 다시 한번 더하기를 터치. 그 다음 나머지 필요한 항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을 때 나는 2차 세부 항목으로 놓고 싶다 하신다면 손가락을 해당 메뉴에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메모가 다 끝나셨을 때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저장은 구글 킵에서는 따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 적어 놓으시고 뒤로 버튼 우리 왼쪽 상단에도 있고 기기의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뒤로 버튼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실제 마트 가셔서 활용하신다 하신다면 자, 내가 마트에 갔다. 그러면 우리 메모장 해놓은 거를 터치하십니다. 그 다음 우유를 사셨을 때는 우유 앞에 사각형 체크 보이시죠?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던 우유라는 메모가 아래쪽으로 회색 색깔로 변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실행했다면 체크하시자마자 다시 확인하실 필요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설탕도 사셨고 그 다음 크림 파스타 같은 경우는 둘 다 샀다 하신다면 1차 첫 번째 큰 주제 있죠? 큰 주제 메모를 터치하시면 모두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실행 취소하고 싶다, 아직 사지 않은 물품으로 체크해야 된다 하신다면 우리 설탕 앞부분에 있는 체크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면 실행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실행했다가 실행 취소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상단에 있는 세 가지 메뉴는 첫 번째는 고정입니다. 늘 최신 메모부터 위쪽에 노출이 되는데요. 고정, 정말 중요한 메모는 고정해 놓으시면 고정한 메모 다음으로 최신 메모가 노출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알림입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에 내가 병원을 가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날짜에 어딜 가셔야 한다 할 때는 직접 알림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관함이라고 해서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메모들 있죠? 그거는 따로 아예 보관 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정부터 먼저 해볼게요. 고정 핀셋에 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회색 핀으로 색깔이 변경되셨을 거예요. 고정은 다른 메모들이 있을 때 더 어떤 메뉴인지 확인 가능하시니까 우리 고정만 해놓고 뒤로 나가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 터치하셔서 나와 주시면 제가 고정한 메모만 상단에 한 개 노출이 되고요. 고정하지 않은 메모들은 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첫 번째 메모만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두 번째 메모를 넣어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 우리 2번 그리기 메모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기 메모 터치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키패드가 따로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이유는 현재 연필이나 또는 볼펜 메뉴 상태이시거든요. 직접 화면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메모하셔야 되는 거 있으신다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 번호라던가 그런 거를 빠르게 우리 기억하셔야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적지 마시고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가 가장 기본 볼펜 타입이신데요. 우리 두 번째 또 세 번째 형광펜 타입도 있습니다. 터치하셔서 얼마든지 모드는 변경하실 수 있고요. 차례대로 볼펜을 바꿔서 내가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혹시나 실수했다 하신다면 지우개 보이시죠? 지우개 터치하셔서 내가 지워야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획씩 지우실 수도 있고요. 또는 통째로 삭제도 가능하세요. 다음 우리 첫 번째 여기 있는 거는 이동 메뉴인데요. 터치하셨을 때 우리가 먼저 이동시켜야 하는 글자라던가 그림, 메모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010 이 메모를요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그럼 이동 메뉴를 먼저 터치해 주시고 010 항목 부분을 선택입니다. 손가락으로 터치. 그럼 이렇게 우리 조절점이 나오면서 전체 메모를 이동하실 수 있게끔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손가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크기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세요. 터치하셔서 이런 식으로 옮겨주실 수도 있고요. 다 되셨으면 우리 선생님들 뒤로 버튼 눌러서 저장 나가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뒤로 버튼 터치. 뒤로 버튼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두 번째 메모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우리가 고정한 메뉴 다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메모를 고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방금 두 번째로 실행한 그리기 메모가 가장 앞부분으로 노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음성 메모 들어갈게요. 음성 메모를 터치하셔서 녹음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허용해 주세요. 허용 터치입니다. 허용 터치. 허용 누르신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직접 내가 텍스트 입력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설탕, 파스타, 면 다 말씀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마이크가 돌아가는 표시, 즉 음성 입력 중이다 라는 표시와 함께 이렇게 텍스트 변환된 메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음성 녹음했던 녹음본은 아래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내용을 상단의 텍스트로 변환되어서 노출이 됩니다. 만약에 음성을 그대로 듣고 싶으실 때는 우리 녹음본의 앞쪽 재생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직접 해당 음성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음성은 필요 없다, 내용만 중요하다 하신다면 X자로 음성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X를 누르자마자 바로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삭제할 건지 물어봅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삭제하실 거라면 삭제 버튼, 나는 취소하겠다, 음성을 남겨두겠다 원하신다면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좋은 텍스트 메모, 음성 메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보기 이럴 때는 사용하지 않고요. 누군가 저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줄 때 또는 수업을 들을 때 이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음성도 녹음이 되지만 텍스트 글자 눈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서 훨씬 공부하시거나 정보를 익히실 때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상단에 아까 전 고정 메뉴만 사용해 보셨잖아요. 우리 두 번째 알림 메모도 사용을 해 볼게요. 우리 알림 메뉴를 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 모양 알림 터치해 주셨을 때 언제 이 내용을 알려줄 건지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핸드폰으로 몇 월 며칠 내가 알림 설정했던 메모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하셔서 시간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시고요. 시간 아래쪽 선택 보이시죠? 시간 선택 터치하셔서 이렇게 시계를 사용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1시간 뒤에 이 메모를 보겠다, 30분 뒤에 메모를 보겠다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시간 선택 후에는 분, 우리 몇 분에 다시 이 메모를 보실 건지 분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시간과 분을 선택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시간, 그 다음 저장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과 날짜 반복 설정까지 하실 수 있고요. 저장해 주신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시계 표시가 떠오릅니다. 음성 메모 되셨다면 우리 뒤로 버튼 터치하셔서 나오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뒤로 버튼 터치. 늘 우리가 한 메모는 자동 저장 되시니까요. 뒤로를 누르시더라도 내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네 번째 이미지, 우리 사진을 이용한 메모 해볼게요. 아래쪽 네 번째 이미지 사진 메모를 터치.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사진을 찰칵 찍어서 메모를 하실 건지 아니면 갤러리 안에 이미 내가 넣어놨던 메모를 하실 건지. 우리는 이미지 선택 터치하겠습니다. 갤러리에 찍어 놓은 사진 가지고 내용을 기록할게요. 이미지 선택 터치해 주신다면 이렇게 나의 갤러리가 가장 최근 순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팜플렛을 보셨다거나 아니면 우체국이나 은행 가셨을 때 중요한 안내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진으로 찰칵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기록해 놓으시면 다시 찾아보기가 수월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사항 하나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등본, 초번, 내 개인 정보들 있죠. 금융 개인 정보, 보안카드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이제 나만 보는 앱이니까 내가 올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구글 킵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라든지 그런 거를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해킹이라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을 올리실 때도 절대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진은 올리지 마세요. 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사진 아무거나 하나 터치해가지고요. 선택했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갤러리 안에 사진이 상단 이렇게 메모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 이 사진에 대한 내가 기록할 내용이 있다면 아래쪽에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어떤 책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니까 어떤 책인지 적어 볼게요. 이미지 메모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 그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밑에다가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다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보관 메뉴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보관 메뉴는 보관함이라는 다른 곳에 아예 저장을 해 놓는 건데요. 우리가 메모들은 최신 순으로 노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메모는 아예 다른 곳에다가 넣어 두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가 종이가 이렇게 계속 겹쳐져 있거나 몰려 있으면 찾기 힘드실 때 또는 삭제되면 안 되는 중요한 메모일 때 이럴 때는 세 번째 보관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관 메뉴까지 한번 터치해 주시면 메모가 보관 처리됨 하고 이런 안내문이 뜨셨을 거고요. 실행 취소는 누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관 처리한 것을 다시 취소한다는 의미가 실행 취소세요. 이것은 누르지 않고 우리는 여기 메모만 확인 잠깐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4가지 메모를 다 활용하셨기 때문에 나의 메모장에는 내가 고정해 놓았던 체크리스트 메모, 방금 음성 인식하셨던 메모도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 그리기 메모나 내가 방금 보관 처리한 메모는 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3가지 메모는 내 메모장 안에 들어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보관 처리했던 나머지 우리 이미지 메모는 어디에 있냐면요. 보관함에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4번째 보관함은 어디서 찾는지 찾으러 가보실게요. 상단 우리 메모 검색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석삼자 메뉴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메뉴 표시 찾으셔서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이때 우리 구글 킵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메뉴들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밑에서 4번째 보관된 메모입니다. 보관된 메모를 터치 해주시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내가 글자 적었던 이미지 메모는 우리 보관된 메모함에 들어있는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메모판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상단 왼쪽 메뉴에서 메뉴 터치. 그 다음 첫 번째 메모, 일반 메모입니다. 첫 번째 일반 메모 찾으셔서 터치. 여기는 최신 메모부터 순서별로 보실 수 있는 메모판이시고요.
마지막 5번째 일반 메모 하겠습니다. 일반 메모는 우리 선생님들이 글자로 자유롭게 메모를 하실 수 있고요. 터치하셔서 들어가게 되신다면 일반 우리 키패드 메모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때 저랑 같이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하기 표시 보이시나요? 더하기 표시 찾으셔서 터치. 일반 메모에서 방금 전에 저랑 하셨던 4가지 항목 있죠? 체크, 녹음, 그림, 이미지 추가. 이미지 추가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사진 촬영은 지금 당장 찰칵 찍어서 내가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이 5가지 항목을 다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나는 여기 메모를 일반 메모를 들어왔는데 체크박스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여기 체크박스를 터치하셔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체크박스 하시다가 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아래쪽에 더하기를 다시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우리 더하기 터치하셔서 이미지 추가 터치. 제가 사야 하는 책이 있다 하면 그 해당 책의 이미지를 터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단에 또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우리 자유로운 메모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체크도 넣어보실 수 있고 사진도 넣어보실 수 있고 음성 녹음도 할 수 있고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서 활용 가능한 마지막은 자유 노트. 그 다음 이 구글 킵은 이렇게 메모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정말로 이제 문서 작업이나 아니면은 요즘 비대면 시대에 이 스마트폰 기기를 가지고 업무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메모를 누군가랑 공유할 때 지금까지는 그 해당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신다던가 아니면 캡처해가지고 공유를 한다던가 번거로우셨을 것 같은데 여기 아래 우리 아래쪽 오른편에 보시면 점점점 3개의 메뉴 보이실 거예요. 자, 점점점 이렇게 세로 메뉴를 터치하셔서 공동 작업자라는 메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공동 작업자 찾으셔가지고 한번 터치해 주시면 허용 눌러주세요. 허용. 그럼 이렇게 나의 계정이 먼저 뜨셨을 거고요. 밑에 공유할 사용자는 내 메모를 같이 볼 사람의 이메일 아이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동료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카톡 하실 필요 없이 해당 메모장을 여기다가 공유하시게 되면 내 핸드폰으로 첫 번째 오늘 해야 할 일, 두 번째 오늘 해야 할 일 메모하시자마자 상대방의 구글 킵 있죠.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의 구글 킵에 똑같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할 사용자에다가 해당 동료의 구글 아이디 계정 있죠? 그거를 입력만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하고 배워보셨고 X자 눌러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때 공유되는 메모는 내가 모든 메모가 공유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자율 노트에서 공동 작업자를 관리자를 추가하시려고 했죠. 그러면 해당 노트만 우리가 공유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로 버튼 눌러가지고 다시 첫 번째 일반 메모판으로 나올게요. 뒤로 버튼 누르셔서 일반 메모판 전체 메모 보실 수 있는 곳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라벨 기능 배우시고 구글 킵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음성 메모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메모 또는 공동 관리자처럼 구글 킵은 참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단점이라면 이렇게 메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나는 일상생활만 한다 하신다면 크게 지장은 없으시겠지만 이 구글 킵을 통해서 업무도 보시고 일도 하시면서 또 실생활, 일상생활 관리도 하신다면 이렇게 모든 기록들을 다 읽어야지만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책갈피처럼 분류하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라벨 기능입니다. 즉, 내가 일상생활용이다, 장보기용이다, 운동용이다, 또는 업무용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셔야 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실습해 보시면은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먼저 우리는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찾아서 눌러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 찾으셔서 터치. 그 다음 우리 여기십니다. 라벨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저는 장보기와 책 정보라고 미리 해놓은 라벨이 있는데 처음이시기 때문에 자, 새 라벨 만들기만 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모의 분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상생활 메모다 하신다면 이렇게 일상생활 하시고 체크, 텍스트 입력 후에 체크를 넣어주세요. 나는 회사 업무용이다 하신다면 새 라벨 만들기를 다시 터치하셔서 업무용 이렇게 또 라벨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다면 체크. 이렇게 라벨을 넣어 놓으시면 라벨에 따라서 해당 메모만 따로 모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라벨 입력 끝나셨다면 뒤로 버튼 누르셔서 다시 전체 메모로 돌아오고요. 이때 저랑 연습하신 메모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탁 터치하셔서 들어가세요. 아무거나 터치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 메모에다가 라벨 우리 붙여주겠습니다. 방금 만드신 오른쪽 하단에 석삼자 찾으셔서 터치. 이때 우리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라벨 있습니다. 라벨. 우리 석삼자 메뉴는 내가 만들어 놓은 종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삭제라던가 또는 누군가에게 공유할 때 아까 공동 작업자 모두 가능하시고요. 우리는 라벨 터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일상생활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 놓은 라벨 확인되실 거고요. 업무용에다가 체크할게요. 업무용에다가 체크. 다 되셨다면 우리 왼쪽 상단에 뒤로 버튼 찾으셔서 터치. 그 다음 터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총 2번 터치하셔서 바깥 공간 나오셨나요? 이때 라벨의 기능 분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라벨은 업무용이라고 해서 따로 메모장 안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석삼 메뉴를 다시 누를게요. 상단에 석삼 메뉴 다시 눌렀을 때 라벨별로 우리가 메모장을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무용 라벨을 터치하시면 내가 라벨 붙여놓았던 메모장만 따로 이렇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구글 킵을 처음에 만드실 때 내가 일상생활로만 사용한다 하신다면 라벨은 필요 없으시겠죠? 장보기 메모만 하신다면. 그런데 누군가와 업무용으로도 쓰고 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전부 다 메모한다 하실 때는 이렇게 라벨을 붙이셔가지고 메모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모아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한 메모를 삭제하는 방법, 쉽게 삭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석삼자 왼편의 석삼자 터치하셔서 다시 메모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메모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메모에다가 내가 기록해 놨던 메모장들 보이실 거예요. 이 메모장을 꾹 눌러보세요. 롱 터치입니다. 3초 이상 롱 터치 하셨을 때 새로운 메뉴가 하나 나타나고요. 똑같이 고정, 알림, 그 다음에 색깔, 마지막 라벨. 우리는 삭제 찾으려고 여길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장 끝부분 점점점 3개 메뉴를 터치하셨을 때 삭제 확인 가능하십니다. 삭제 터치하셔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해당 메모장 안에서도 삭제가 가능하지만 우리 아예 메모장 전체 확인하셨을 때 바깥 공간에서도 3초 이상 롱 터치 하시면 삭제 메뉴를 찾으실 수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삭제까지 모두 익혀보셨는데 이때 혹시 실수로 내가 지우면 안 되는 것을 삭제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메모라는 여기 메모판에서 삭제하셨다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십니다. 이유는 휴지통에 우리가 7일 정도 보관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글 킵이 영구 삭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실수로 지우셨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익혀주셔야겠죠. 저랑 같이 휴지통에 들어가서 복원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고 계신 삭제 메뉴는 바깥 공간을 터치하셔서 우리 취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X 우리 왼편 X자 버튼을 눌러서 휴지통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X자 터치 왼편 석삼 보이실 거예요. 자, 왼편 석삼 터치하셔서 우리 아래에서 3번째 휴지통 찾으러 가겠습니다. 휴지통 찾으셨다면 선택. 그럼 여기에 우리들이 방금 실습으로 지워 놓았던 삭제 메모가 보관되어 있으시고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 복원하시는 방법은 엄청 쉽습니다. 해당 메모를요 3초 동안 터치해 보세요. 1초, 2초, 3초.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복원이라는 우리 시계 화살표 되돌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복원을 누르시면 바로 되살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옆에 있는 이 3개의 점 메뉴는 영구 삭제 메뉴입니다. 그래서 나는 7일간 못 기다린다. 방금 내가 삭제한 이 메모를 당장 영원히 삭제해야겠다 하신다면 여기 있는 석삼 우리 점 3개 메뉴를 터치하셔서 영구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영구 삭제하지 않거나 또는 복원하지 않으신다면 7일 이후에 자동으로 휴지통에서 사라지시니까요.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 편리하게 삭제하시는 방법이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복원 실습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찾으신 복원 아이콘을 터치. 그럼 메모가 복원됨이라고 뜨시면서 다시 방금 전 메모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눈으로 무조건 확인하셔야겠죠. 왼편에 있는 석산 메뉴 터치하셔서 메모입니다. 첫 번째 메모 선택. 그럼 이렇게 방금 내가 복원했던 메뉴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우리 또 플러스 추가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이 메모는 중요한데 내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그러면 중요 표시, 즐겨찾기 이런 기능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셔서 그것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종이가 전부 하얀색이면 글씨를 읽어봐야지 이 내용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구분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진짜 중요한 메모는 빨간색으로 내가 색깔을 변경한다 하시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메모지에 색을 변경하는 것도 보너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얀색 종이들 가운데서 중요한 메모 있죠? 저랑 연습하셨던 예를 들어 고정시켜 놓았던 우리 첫 번째 체크리스트 메모 찾으셔가지고요. 롱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체크리스트 메모가 아니셔도 돼요. 저랑 연습하셨던 메모라면 다 됩니다. 자, 롱터치 3초 이상 해주시고요. 그러면 상단에 새로운 메뉴 나오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 팔레트 모양 색 변경 활용해 보시게요. 세 번째 팔레트 색 변경 터치하셔서 우리 빨간색부터 노란색, 보라색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요. 빨간색 선택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터치. 그러면 하얀 메모지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변경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 메모는 빨간색은 가장 중요, 노란색은 중간 중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서 색깔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한눈에 중요한 내용들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라벨을 아예 구분해서 넣어 놓는 거라면 우리 방금 하신 색 변경은 한꺼번에 메모판에서 보시되 색깔로 중요, 안 중요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구글 킵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거의 배우신 건데 제가 서류를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동기화, 우리 방금 전에 하지 않았던 동기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는 내가 스마트폰 말고 다른 기계를 통해서 구글 킵을 똑같이 사용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신데요. 자,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으로는 메모하시고 확인하시고 이 정도라면 만약 서류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컴퓨터로 나는 작업해야 한다. 그럼 이때 컴퓨터로도 우리가 이 구글 킵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메모했던 것을 컴퓨터로 확인하는 거. 그게 가능한 게 바로 동기화 덕분이고요. 만약에 동기화를 하게 된다면 컴퓨터에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크롬 브라우저 접속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인터넷 익숙하시다면 바탕화면에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구글 킵도 구글 계정으로 활용하니까요. 구글 계정만 가지고 계시면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전부 활용 가능합니다. 자, 구글 앱에서 구글 계정을 클릭하셔서 로그인. 우리 구글 킵에서 활용하셨던 같은
우리 이메일 계정을 로그인 하신 다음에요. 비밀번호도 역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어제 찾으셨던 분은 저랑 같이 실습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의 이름으로 구글 들어오셨고요. 이때 우리 구글 앱은 동일하게 구글 우리 바둑판처럼 생긴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구글 앱 클릭하셔서 우리 여러 가지 앱들 중에 구글 킵은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스크롤바 살짝만 내려주시면 구글 킵이 동일하게 우리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이콘이 있습니다. 구글 킵 찾으셔서 클릭해 보시면 자, 저는 컴퓨터에서 이 작업들을 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에 했던 작업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문서를 만드시는 분들,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글 킵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현재 구글 킵 화면 보고 계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메모는 메모인데 정말 다양한 보너스 기능이 있는 메모장이다라는 거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장점은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동기화를 하셨을 때 다른 사람과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 메모하신 거를 같이 공유하실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기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접속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게 구글 킵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구글 킵 내용 마무리 짓고요. 우리 선생님들 홈화면 스마트폰이시라면 바깥으로 나와주시고 저처럼 컴퓨터 실습을 하셨다면 X자, 우리 상단의 X자 버튼 클릭하셔서 바깥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